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심은혜. 나는 23살에 딸을 낳았다. 남편은 나보다 3살 연상으로 어렸을 적부터 너무나도 엄격한 집안에서 자라 부모님이 싫어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바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 경위도 있어 남편은 딸에게 매우 관대했다. 애아빠가 딸한테 약한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일지도 모르나 남편은 내가 애를 훈육하는 것조차 못하게 막아왔다. 예를 들면 식사 중에는 의자에 앉아서 먹어야지, 그렇게 의자 위에 서서 먹으면 안 돼 라던가 병원에서는 뛰거나 큰 소리 내면 안 돼 같은 극히 상식적인 얘기나 친구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는 순서를 지키고 빌려달라고 제대로 얘기해야 해. 그리고 놀고 나서는 고맙다고 말하는 거야 같은 것들이다. 그런데도 남편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모르잖아. 어차피 유치원 들어가면 단체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거고 틀리더라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만큼은 좀 자유롭게 하게 두자 라고 말하며 내가 훈육을 하려고 할 때마다 옆에서 애 손을 잡고 아빠랑 엄마 앞에서는 참거나 무리하지 않아도 돼.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기 일쑤였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다 먹을 때까지는 의자에서 내려가면 안 돼 라고 주의를 줘도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라고 말하며 마음대로 하게 둔다. 딸은 밥을 한 입 먹고는 의자에서 내려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입안에 음식이 다 없어지면 제비새끼 마냥 입을 벌려 밥을 입에 넣고 또 뛰어다닌다. 병원에서도 어딜 데려가든 큰 소리를 내며 뛰어다니느라 부끄러워 죽겠다.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보고 애니까 이 정도 자유는 있어도 돼. 내가 어렸을 적에는 라는 말을 하는데 그야 나도 아직 말이 안 통할 정도로 어렸을 적에는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곧 5살이 코앞인데 아직도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싶었다. 자유분방하게 키우는 건 나도 찬성인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3살 버른 80까지 간다는 말도 있잖아. 3살이 될 무렵에 형성된 성질이 그대로 평생 안 바뀐다고 하는데 부모인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애만 평생 고생하게 될 거 아니야 라고 설명해도 남편은 그런 옛날 사람들이나 하는 근거도 뭣도 없는 속담에 딸을 휘둘리게 할 수는 없어. 그거야말로 그건 그거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그리고 너무 애한테 엄하게 굴면 애 인격 형성에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항상 훈육 방식을 두고 남편과 대립하곤 했다. 당연히 딸은 무조건 다 받아주는 아빠를 더 잘 따랐고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에는 나를 째려보기까지 하게 되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에 딸은 문제의 행동을 더 많이 일으키게 되어 친구를 때리거나 남의 물건을 빼앗는 건 일상이고 자기 성에 안 차는 일이 있으면 수업을 멈춰야 할 정도로 큰 소리로 우는 일이 많아 자주 학교에 불리게 되었다.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이번에는 도둑질로 붙잡혔다. 초범이라고 가게 점원이 경찰까지는 부르지 않고 끝내주었지만 사과를 할 때도 집에 가는 길에도 딸은 계속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집에 돌아와 딸을 꼬지졌다. 하지만 딸은 잘못했다고 빌기는커녕 하찮은 듯 고개를 돌리고 휘파람을 불며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양. 그래서 나도 모르게 딸의 뺨에 손찌검을 했다. 그 당시에는 정말로 딸에게 크게 화가 났다. 딸은 그 사실을 남편에게 일러 바쳤고 여자의 얼굴을 때리는 게 말이 돼? 라며 남편은 내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내가 쓰러진 후에도 내게 발길질을 했다. 딸은 그 모습을 보고 뒷짐을 지고 킥킥거리며 비웃고는 아파서 바둥거리는 나를 경멸하듯 쳐다보고 있었다. 10달 동안 아주 소중하게 내 배에서 키워 직접 낳은 딸이었지만 그날 이후로 딸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식었다. 남편에 대한 신뢰와 사랑도 완전히 다 사라져 나는 이혼 얘기를 꺼냈다. 물론 친권도 포기했다. 딸은 아빠와 둘이 살게 되는 것을 기뻐하며 증오가 담긴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꼴 좋다. 남편도 내가 나간다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했다. 이혼은 무르르듯 무난하게 진행되었다. 그 후 나는 사촌언니한테 부탁해서 서울로 올라갔고 사촌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던 때 알게 된 남자와 다시 재혼을 하게 되었다. 이듬해 여자아이를 출산했는데 부부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육아를 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라는 사실을 처음 깨닫게 되었다. 재혼하길 정말 잘했다. 그래서 이때는 비정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두고 온 첫 딸의 존재는 아예 생각도 나지 않게 되었다.
재혼한 지 10수년이 지났을 때쯤 남겨두고 온 첫 딸이 갑자기 나를 찾아왔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 찾아왔다고 한다. 전 남편이 사고로 죽었다는데 남편 보험은 이미 몇 년 전에 해지한 데다가 빚까지 있으니 자기 생활하게 좀 돌봐달라는 그런 용건이었다. 딸은 예전 모습을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살이 쪄 있어서 아무리 내 딸이라고 해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얼굴이나 목에 멍 같은 자국이 남아있는 걸로 보아 전 남편에게 맞았다는 걸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그래, 들어와. 그래도 돼? 그래, 괜찮아. 현관에서 말하기도 뭐하니까. 나는 딸을 일부러 집 안으로 데려왔다. 현재 내 딸은 발레를 하고 있어 팔다리도 길고 자태도 우아하다. 부모라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얼굴도 정말 예쁘다. 그런 딸의 발표회 때 사진을 걸어둔 액자 앞으로 첫 딸을 데려와서는 얘는 내 딸이야. 피가 절반밖에 다르지 않은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봐. 라고 말해줬다. 이어서 돌봐달라는 건 무슨 말이야? 설마 그렇게 추한 외모로 이렇게 예쁜 동생이랑 같이 살게 해달라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겠지? 돈이 없어. 아, 돈이 없어? 그럼 그냥 일해서 돈 벌면 되는 일이잖아. 일을 해도 금방 잘려. 부탁이야. 당신 말고는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 돈 좀 주라. 이제 와서 뻔뻔하게. 돈? 그래, 줄게. 진짜? 근데 돈을 요구하기 이전에 해야 할 말이 많지 않아? 입만 다물고 있지 말고 뭐라고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그때와 같은 증오 가득한 눈으로 나를 째려보고는 조용히 집을 나갔다. 대체 여긴 왜 찾아온 건지. 오랜만에 재회에 부둥켜 안고 등 두들겨주며 눈물이라도 흘릴 줄 알았나? 아니면 불쌍하다고 동정하며 내가 돈이라도 줄 줄 알았나? 멍청하긴. 그런 일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혼할 때 친권도 다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남이 된 사람이 갑자기 도와달라고 해봐야 곤란하기만 하고, 엄마의 사랑은 무한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꽤 많을지도 모르지만 엄마도 한 명의 인간일 뿐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들 계속해서 가슴에 못 박히는 행동만 계속하면 애정도 다 식어 없어지는 법이다. 전 남편이 죽어서 되돌려줄 말도 딱히 없어 유감이지만 전 남편이 해온 짓은 그저 사랑이라는 이름에 학대에 지나치지 않는다. 애 훈육도 똑바로 안 하고 선악을 구분시켜주지도 않은 채로 자기 멋대로 하도록 방치해온 결과 남편은 감당이 불가능한 괴물을 만들어버리고 만 것이다. 그 후 일절 연락이 없었지만 반년 정도 지난 후에 자살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연락은 전 시누이가 해왔다. 전 남편에게 여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아왔었다. 이혼했다고는 해도 혈육이라곤 당신 한 명뿐이니까 당신이 처리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첫 딸 지인이 누가 있는지조차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장례식은 치르지 않았다. 전 남편의 유골도 그대로 방에 방치되어 있길래 그것도 함께 택배로 발송했다. 천벌받는다고 해도 상관없다. 지금 남편과는 일단 상의는 했다. 후회가 안 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상관없다고 말해줬다. 그때 처음 안 사실이었지만 전 남편이 딱 한 번 지금 남편에게 돈을 구걸하러 온 적이 있다고 한다. 한 푼도 못 준다고 하면서 쫓아냈다는 소리를 듣고 속으로 크게 웃었다. 죽기 전에 첫 딸이 나를 찾아왔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날 있었던 일은 나 혼자 무덤까지 가져갈 생각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딸은 말 그대로 보물이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마저 든다. 똑같은 딸인데 이렇게 느끼는 감정이 다른 건 왜일까 싶은 의문도 있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내 소중한 딸의 미래에 있을 불안 요소가 사라졌으니 그저 안심할 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